네, 뭐 가장 어려울 내용인 것 같아요. 재심이 나오고 전단 경합이냐 후단 경합이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단 재심이 등장한다는 건 재심 대상 판결이 뭐고 재심 판결이 뭐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재심 대상 판결은요, 이미 형을 받은 애예요. A라고 할게요. 재심 판결은 A라고 할게요. 스몰 A. 재심 판결. 재심이 나는 거예요. 이익 재심이기 때문에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스몰로 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죄를 지었는데 야 이거 이상해 라고 재심을 청구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A가 재심 대상 판결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그래서 재심을 해서 나온 결론이 재심 판결이겠죠. 그럼 재심 판결이 나온 순간 재심 대상 판결은 없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왜? 더 이상 쓸모없죠. 맞죠? 이게 이제 찐 판결이라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때 갑의 죄를 범한 경우와 이때 을의 죄를 범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 기준으로 이때가 뭐 금고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야 얘가 만약에 없다면 이 가운데 애가 없다면 둘은 동시적 경합범위 되겠죠. 37조 전단에요. 근데 얘 때문에 얘가 금고로 갈리는 바람에 둘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애가 된 거예요. 이후에 범행을 저질렀으니까요. 얘는 이전에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에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얘와 사후적 경합범위 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전에 이제 정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금고라는 것 때문에 금이 딱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재심 대상 판결이 여기죠. 전후 범행 사이에 37조 전단의 경합범위 성립하냐? 라고 했을 때 아니겠죠. 완전 딱 갈려요. 갈리면 둘이 전단 안 되죠. 얘 없다라고 전제해야지만 얘가 아예 날아가야지만 되는 건데 재심으로 날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는 아니다. 재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재심 판결에서 여기서 금고가 나왔어요. 재심 대상 판결 이전 범죄와 재심 대상 판결 이후 범죄 사이에 얘가 날아갔으니까 여기서 어쨌든 간에 선고됐죠. 그럼 얘는 날아갔어요. 그럼 둘이 되냐? 안 된다 라고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됐죠? 자, 됐죠? 자, 재심이 개시되어 재심 판결에서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어요. 됐죠? 여기 A. 재심 대상 판결 이전의 범죄 갑이죠? 이후의 범죄 을이에요. 사이에는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입니다. 되셨죠?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각각 별도형을 정해야 된다. 왜냐면 엄마가 뭐 핸드폰 사러 왔어요. 우리 딸도 핸드폰 사러 왔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이 인정상 깎아주죠. 그런 느낌이에요. 경합범이라는 건. 그런데 이때는 남남이야. 남남. 그냥 이 A 하나 때문에 갈려 나간 거죠. 그래서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요. 7조의 후단 경합범은요. 후단 경합범은 결국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어야 했는데 못 받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금고 이상의 형의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이요. 얘가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경우, 얘가 확정이 판결되기 이전에 갑을 이렇게 졌다면 뒤에 을이 이제 선고를 받게 되어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을은 애초에 얘 뒤에 이루어진 거죠. 그에 대해서는요, 상구조 1항에 따라 당연히 형평 고려하겠다라는 거고요. 재심 대상 판결 이전 범죄예요. A 이전 범죄 갑이죠. 재심 판결 확정되기 이전에 범한 죄일 뿐만이 아니라 그 확정되기 이전까지 다른 범죄들과 함께 기소되거나 병합되어서 동시에 판결받아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얘랑 꼭 아니어도 병, 정 이런 애들 있었어요. 얘랑 같이 싸그리 해서 37조로 가면 됐었다라는 겁니다. 허단이죠. 됐죠?
그러니까 재심 대상 판결 이전 범죄는 얘네들은요, 선행범죄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하고 난 뒤에 얘네들이 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면, 야, 후단이죠,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39조 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결국 선고되어야 한다. 한편 그 이후 범죄인 을은요, 비록 재심 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더라도 만약 재심 판결 확정, 판결이요, 재심 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더라도, 요때인 거예요. 재심 대상 판결 말고요, 정하여졌더라도 재심 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와 재심 판결이 확정된, 여기서는 이 선행범죄를 A라고 봤네요. A와 사이에 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재심으로 올라갈 대상에는 꼭 얘만 들어가기 때문에 요 을죄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재심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형사사건인 재심 대상 판결 이후 범죄 사건을 병합 심리는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예요. 결국 A가 아닌 을은 여기에 재판 대상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함께 심리해서 동시 판결을 받음으로써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는 없다가 결론이죠. 됐나요? 뒤에 그냥 쭉 읽어보시면 다 그 얘기입니다. 자, 원심은 결국 뭐다? 이전 범행인 갑은 선행범죄와 무슨 관계가 있다? 선행범죄 A라고 할게요. A와 후단 경합범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왜? A가 그 전에 갑이죠. 얘가 먼저 판결 받았어요. 그럼 얘는 뒤에 이제 또 기소되겠죠? 그럼 아예 후단 경합범이야, 이렇게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애초에 뭐죠? 여기 A 범죄였어요. 났는데 이때 을이 저질렀고 이때 을이 이제 선고받아야 돼요. 그럼 애초에 A와 같이 판결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결국 전단도 안 돼, 후단도 안 돼, 얘가 사라졌다고 해도 뭐도 안 돼. 이제 갑이랑도 우리는 그냥 동시에 판결받지 않은 애들이네 라고 해서 전당경합범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때만은 A가 가로 막아줄 테니까요. 되셨나요?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